일반각 세 번째, 두 동경의 위치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동경의 위치관계. 동경의 위치관계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대체로 두 동경이 뭐 일치한다,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뭐 반대편으로 일직선이라는 표현도 써요. 세 번째, 누구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네 번째도 대칭이다. 다섯 번째도 대칭이다. 대체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동경이 일치한다라든지 두 동경이 반대편으로 일직선상에 있다, 방향이 반대다,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다, 반대편으로 일직선 위에 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형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동경이 하나가 주어진다고 해서 각의 크기, 각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예요. 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바로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사분면의 각과도 내용이 연결될 수가 있는데, 동경은 하나지만 각은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동경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각의 위치 관계를, 각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만들거나 문제를 풀이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1번을 보시면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할지라도 동경 자체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알파, 베타라고 하지 말고 하나는 알파 플러스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또 하나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해 주면 이게 동경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점은 여기는 n이라고 했고 여기도 n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문자를 썼죠. 그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둘이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 하나는 m으로 바꿔주면 돼요.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랑 같다라고 하면 안 돼. 문제에도 보시다시피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이죠. 베타를 이렇게 이항을 시키고 이렇게 이항을 시켜보면 알파 빼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빼기 360 곱하기 n이라고 하는 표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360으로 묶어내면 n-n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m하고 n이 전부 다 정수죠, 정수. 근데 딱 정해져 있는 정수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정수들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빼도 역시나 정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360 곱하기 여기처럼 m-n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어차피 얘도 각각의 정수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냥 k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재에는 여기를 k 대신에 n이라고 쓴 거죠. 마치 m-n이라는 게 얘도 어차피 정수기 때문에 하나의 정수로 마치 치환한 듯한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n은 뭐 0도 될 수 있고 1, 2, 3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문제를 풀이할 때는 이 정도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음수 쪽까지는 굳이 안 해도 대부분 정답이 나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베타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음수가 나오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보통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된다? 같다라고 하면 일반각으로 같다라고 하면 된다고요. 동경이 일치한다, 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냥 하나의 각을 같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일반각으로 같다라고 해줄 수가 있고, 정수의 합차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두 번째는 반대편으로 일직선 위에 있다.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X축, Y축이라고 되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동경이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요 간격이 180도가 되는 거죠. 일직선 되는 거니까. 뭐 실제로 이게 알파였다, 그럼 이제 이게 베타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지. 당연히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뭐가 된다고요? 180도가 된다고요. 180도가. 물론 이렇게 쓰면 정답은 안 되는 거죠. 하나하나의 각도들은 전부 다 뭐로 표시해 줘라고요?
동경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각도 자체로 문제를 풀면 정답이 안 나와요. 하나하나의 각도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꿔줘야 되느냐면 일반각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 이런 식으로 알파를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빼기 360 곱하기 n 플러스 베타는 180 곱하기 뭐 알파 n m을 썼으니까 뭐 k라고 할까요? 요렇게요.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 180 곱하기 n이 k가 아니고 360 곱하기 k 플러스 180과 같이 나타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360 곱하기 n이라는 것을 묶어주려고 하는 거야. 다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하면 360 곱하기 뭐 마이너스 n 플러스 m 플러스 k 더하기 180도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한데 이 정수들의 합차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정수로 그냥 표현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교재에는 m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n 이렇게요.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180도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된다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동경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일반각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는 하나는 나이라도 괜찮은데 요거는 묶어서 하나의 정수로 바꿔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대칭에 대한 얘기인데 대칭은 주로 세 가지로 많이 나와요. 거기 있는 것처럼 X축 제일 많이 나오고요. Y축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고 Y는 X에 대한 대칭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것도 출제가 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X축 Y축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면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랑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X축에 대한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얘를 알파라고 치고 베타라고 치면 이 알파하고 베타의 딱 중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X축 자체는 0을 얘기하는 거야. 0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알파와 베타의 딱 중간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중간에 뭐가 있다? 0이 있다. 이 0은 X축 자체를 나타내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만 쓰면 정답이 안 된다고요. 이 알파, 이 베타, 이 0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로 표현해 줘라? 전부 다 일반각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해보면 알파 플러스 360도 곱하기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플러스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베타 나누기 2는 360도 곱하기 n 뭐 플러스 0은 생략할게요. k라고 합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양변에 2를 곱할까요? 그러면 360도 n 플러스 알파 360도 m 플러스 베타 360도 곱하기 2k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만 남기고 이항을 시켜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되는 거죠. 360으로 묶어내면 360도로 묶어내면 2k 마이너스 n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2k가 있어도 이것들은 각종 정수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자로 n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 이 n을 또 쓴 게 아니고 이거를 뭉뚱그려서 어차피 정수니까 n이라고 표현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 같은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는 0도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축, Y축이 있으면 요렇게 생겼을 때 여기랑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졌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중간에 Y축 90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파 베타라고 쳐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딱 중간에 90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요것들은 전부 다 뭐로 표시해 줘야 된다고? 일반각으로 표시해 줘야 된다고. 일반각으로. 그래서 뭐 자꾸 하니까 좀 지겨운 감이 없잖아 있지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베타
이건 m이겠죠. 나누기 2는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2배씩을 해주면 요 2배를 해주면 여기가 2k가 될 거고 요게 180도가 되겠죠. 2k 180도 360 곱하기 n을 다 이항을 시켰다라고 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 곱하기 2k 마이너스 n 마이너스 m에 플러스 18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n으로 표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y는 x는 45도죠. y는 x라고 하는 직선은 여기가 45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90도 대신에 45도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 4, 5번 대칭이다를 하나의 공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 3, 4, 5번 하나의 공식으로 바꿔주면 알파, 베타가 세타의 대칭이다. 세타는 보통 세 가지가 많이 나온다고. 첫 번째로 x축이라고 하면 세타가 0도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y축이다라고 하면 세타가 90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y는 x다라고 하면 세타는 45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세타. 어차피 x축이면 0이니까 2세타는 그냥 0으로 없어지겠죠. 여기가 y축이었다라고 하면 여기가 180도가 되겠죠. 45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90도로 바뀌겠죠. 이렇게 공식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3, 4, 5번은 잘 묶어서 이 부분, 알파, 베타가 어떤 세타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준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문제를 한 개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이 연습 문제까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세타를 구하세요. 단 세타는 0도에서 180도 사이. 0도에서 180도 사이다. 요런 패턴. 여기 물론 이제 지금은 일치한다라고 나왔지만 뭐 반대편으로 일직선이라든지 x축이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하고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7세타하고 세타는 같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360 곱하기 n을 붙이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6세타가 360 곱하기 n 되는 거니까 세타는 60 곱하기 n이 되는 거야. 요 n은 당연히 정수들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세타가 될 수 있는 값은 뭐 0 같은 건 안 되겠죠. 0도니까 180도 0에서 180도 사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1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60도, 2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120도, 3부터는 안 되겠다, 그지? 180도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두 개의 각을 구해줄 수 있어요. 동경이 일치한다, 같다 대신 360 곱하기 n을 붙여라. 근데 실제로 이 360 곱하기 n은 이쪽과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일반가, 그 n들이 묶여서 하나의 n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여기까지 연습 문제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끝.